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한 그 과정을 계속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씨, 요즘 날씨도 많이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의사님 괜찮으세요? 감기 괜찮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 겸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박상진 회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승마가 올림픽 종목에 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강한 질책을 들은 게 2015년 7월 23일입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2015년 7월 23일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기 이틀 전입니다. 이 날짜가.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박상진 사장은 바로 김종찬 대한승마협회 전무한테 전화할 겁니다. 박으로 독일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김종찬 전무로부터 박으로 핸드폰 번호를 알고 난 뒤에 6일 후, 그러니까 2015년 7월 2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박오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박상진 사장의 검찰 진술 조서. 거기 딱 보면은 박상진 사장을 처음 만나는 박상진 사장 그 전에 이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박으로 딱 보더만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사장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최 회장이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삼성에서 찾아올 것을 미리 이야기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박상진 사장의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자, 최소원 피고인은 이미 삼성 내부의 움직임, 그러니까 박상진 사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출장 간다는 것도 미리 알고 박으로 전부한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런 오해를 확 불러일으키는 그런 진술입니다. 이게. 그러나 최소원 피고인은 2017년 작년 12월 20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정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바로 박원호의 진술을 다 부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재용 씨 재판 1심에 들어갔을 때도 그 일정에 관련돼서는 얘기 나와서 그것도 아무도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박원호가 최소원 피고인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작년 12월 20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그 법정에서 최소원 피고인이 법정에서 쫙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이게 양이 이 정도나 됩니다. 이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록이 얼마입니까? 25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또한 이런 200페이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최소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증언 그 내용 속에는 박원호의 거짓 진술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날 재판에서 완전히 특검과 검찰이 최소원 피고인한테 완전 일방적으로 당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원 피고인의 정인 신문 조서를 저도 최근에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다 읽었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참 재미도 있고 이거 보면은 박으로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아주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최소원 피고인은 딱 이때 법정 정인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박원호한테 소위 말해가 박상진 사장이 독일 출장 온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박원호는 소위 말해 최소원한테 들었다고 하고 최소원 피고인은 그럼 안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누구 말이 옳은지 당연히 누구 말이 옳은지는 다 아니죠. 그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추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분 사건을 보십시오. 이게 참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게 쫙 벌어진 일들입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사건이에요. 자, 등장인물 보세요. 박상진 사장, 황성수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그리고 김종 차관, 그리고 박원호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찬 또 전무, 여러 사람들 쫙 나오고 그 사람들이 진술 조서들이 이만큼씩 다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대조를 해가지고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기록 갖다 놓고 보면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발언 내용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무슨 말을 했다. 이걸 보면서 결국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언제고 두 사람이 두 번째 만난 건 언제고 이런 일정표를 쫙 짜가 봐야 이 사건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별로 박원호, 김종, 박상진, 황성수, 김종찬 이 시간대별로 발언 내용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딱 보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박상진 승마협회 회장 그리고 황성수 승마협회 부회장 이 사람을 최초로 만난 것은 2015년 12월 30일 인천 하얏트 호텔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입니다. 독일에서 만나고는 한참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박상진 회장이 독일 가고 박원호 만날 때 7월 달에 만날 때 그때는 소위 말해가 최서원이라는 사람은 소위 박상진이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황성수가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처음으로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 처음으로 만나가 명함 주고받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30일 이전에 소위 최소원 피고인이 뭐 박상진 사장한테 무슨 말을 했다 또는 박원호한테 무슨 말을 했다 하는 이야기들은 전 허위 진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최소원 피고인은 박상진 사장이나 황성 정부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 있을 수 없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사실관계를 쭉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박원호가 이제 이 2015년 7월 29일 날 독일에서 최소원 이 박상진 회장을 만날 때 이때 박원호는 최소원 피고인에게 박상진 회장 만나는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습니다. 그때 최소원 피고인도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 같이 있는데도 일체 이야기 안 하고 본인만 살짝 프랑크푸르트에 가가지고 박상진 회장을 착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호가 박상진 사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최소원 최소원은 대통령의 40년 직이다.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노태강 문체부 국장, 진재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이 사람들 인사조치된 배우 거기에 최소원이가 있다. 최소원은 또 딸 정유라를 아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그 정유라를 내가 독일에서 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정유라가 마음을 잡고 정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승마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최서원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소위 승마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박원호가 박상진 회장한테 막 흘립니다. 그리고 박상진 회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를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박상진 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적어도 좀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언제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꽂히고 좀 해묵해야 되는데 박상진 회장은 그냥 박원호 말을 그대로 다 믿고 바로 미래그룹 미전실에다가 미래전략실에다가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이 최지성 실장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실장. 최지성 실장은 바로 검찰 그 진술서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보고 내용이 박상진 회장의 보고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하고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까지 합니다. 그래 그 정도의 박원호의 소위 허위 진술, 아주 교묘한 그 거짓말에 박상진 회장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호의 거짓말에 박상진 회장도 속고 박상진 회장의 그런 허황된 보고에 이 삼성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위에 진행상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그래 대기업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안타까웠어요. 2015년 7월 29일이에요. 7월 29일 박원호한테 얘기 듣고 이거 최소는 대단하고 말이지 이거 잘못 보면 죽는다. 그래서 8월 26일 딱 한 달 후입니다. 2015년 8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삼성전자와 코아스포츠 간에 승마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서가 체결이 됩니다. 승마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코아스포츠가 소위 한국 선수들이 독일로 데려와가지고 훈련하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모든 컨설팅을 코아스포츠가 한다.
하는 용역 계약서를 이때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계약 당사자가 이제 삼성전자고 코아스포츠고, 삼성에서는 박상진 회장이 대표로 나오고, 그리고 코아스포츠에서는 독일 헤센주 그 승마 협회장인 로베르토 쿠이퍼스가 그때 코아스포츠 대표이사입니다. 또 한 사람 대표이사가 독일 교민인 박승관 변호사가 이 두 분이 공동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사인하는 거예요. 최소한 피고는 이 계약식 체결할 때 그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도 법정에 다 공개됐습니다. 그 계약서 딱 보면 6조 1항에 보면 이런 겁니다.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모든 물품 가로 열고 특히 말과 차량, 말하고 말 운반 차량은 삼성의 완전한 단독 소유다. 삼성은 본 계약상 업무 이행 관련 컨설팅 회사가 코아스포츠가 생산하거나 창조한 모든 기술적 이행 문서 그리고 유무형 자산, 업무 결과 모든 것은 삼성전자가 소유한다. 그리고 계약서 6조 5항에도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컨설팅 회사는 코아스포츠는 삼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성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말을 소유는 삼성이지만은 말 타고 하는 그 말을 이용하는 그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코아스포츠가 갖고, 이 컨설팅 코아스포츠는 해당 물건을 말이 됐든 마차가 됐든 해당 물건을 업계에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그리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 수준 이상으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아주 관리 규정도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물품, 특히 말과 차량에 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 코아스포츠는 본 계약을 준수하여 행위하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삼성은 모든 방문 선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독일 오는 모든 방문 선수, 다음 트레이너, 그 사람 가르쳐 트레이너, 다음에 말, 그리고 팀 멤버 및 스텝, 이 모든 사람들 포괄해가 독일 체류 기간 중에 보험을 다 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다 들어갑니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한국 계약서라면 갑과 을인데 삼성이 당연히 갑일 것 같거든요. 뭐 외국 계약서에서는 뭐 이런 갑 을은 표준 안 하지만 한국 계약서는 분명히 이 계약서 갑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약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한글 번역판은 검찰 조서에 다 붙어 있는데 영문으로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삼성전자하고 코아스포츠가 변호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한 다음에 딱 체결을 합니다. 박상진 회장, 쿠이퍼스 그리고 박승관 변호사 딱 세 명이 딱 체결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글로 돼 있다면 분명히 갑을로 돼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에서 정유라만 지원하기로 했다면, 정유라 승마만 지원하기로 했다면 이런 계약서 작성할 이유가 뭐 있어요? 대충 만들어버리고 하면 되는데.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거 뭐냐, 컨설팅 총 비용이 얼마냐, 총 213억 원입니다. 총 금액이. 근데 이게 213억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코아스포츠가 요청을 하면 그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 계약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약 체결 이후에 지금까지 지급된 돈이 총 77억입니다. 이 중에 36억이 말값이고 나머지 41억이 컨설팅 비용이에요. 그럼 컨설팅 비용은 또 뭐냐? 이게 바로 이 직원들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의 봉급, 정유라의 봉급, 거기에 마필관리사가 그 이름이 이건희, 삼성 이건희 제가 이름 봤습니다. 이건희라는 친구입니다. 이건희. 거기에다가 노성일, 거기에 박원호, 거기에 쿠이퍼스, 박성관, 그리고 캄플레트라는 코치, 이 사람들 봉급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솔직히 어딥니까? 음식점가가 직원들 밥 먹었다. 그럼 영수증 하나 달라고 하면 세금 처리 되잖아요. 독일은 그거 인정 안 됩니다. 독일은 어느 장소에서 누구랑 무슨 미팅을 갖고 음식을 먹었다.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세금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금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급료를 줘가지고 이가 대신 해라, 밥값을 해라,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2015년 8월 26일 날 컨설팅 계약서 딱 체결되고 그대로 굴러갔더라면은 승마 뇌물 사건 이 생기도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 거였어요? 그게 결국은
최서원 피고인의 성격 때문입니다. 최서원 피고인이 일처리가 굉장히 꼼꼼해요. 특히 돈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최서원 피고인이 독일에 갔을 때 또는 이런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자, 말의 건강 상태니 말값에 대해서는 최서원 피고인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의 상태가 어떻고 말값을 얼마로 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박원호 전무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박원호란 사람이 이 말장수, 여기 이제 캐셀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시도를 판 캐셀만도 다 포함되는데, 이 말장수하고 짜고 말값을 올려 부르고 오바밸류 해버리고, 또 말 운반 탑차를 말마차 그걸 구입한다 하면서 또 돈을 부풀려버리고, 이래가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먹은 거예요. 이걸 최소한 피고인이 발견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를 문제 삼으니까 박원호가 그냥 독일을 떠나버립니다. 2015년 12월 2일입니다. 독일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냐? 이제 박원호로서는 이제 더 이상 최소한 피고인이나 삼성한테 계약서가 딱 돼 있으니까 빼먹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자기 혼자 있으면 말값에서 값도 후려치고 말이지, 이 마차도 싹 빼돌리고 이럴 건데 이게 들켰단 말입니다. 빼먹을 게 없으니까 12월 9일 날 그냥 한국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원호의 출입국 기록이 다 나옵니다. 12월 2일 날 독일에서 귀국한 걸로 그래 놓습니다. 그러니까 박원호가 사라진 이후에 최소한 피고는 결국은 삼성을 한번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팀을. 그래서 12월 30일 날 2015년 12월 30일 날 인천에서 결국 박상진 회장 그리고 황성수 정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용역 계약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이게 상의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박원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그래서 박원호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걸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스포츠 서울 부국장 고진현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이 고진현 기자는 이 삼성 승마와 관련된 박원호의 움직임부터 소위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이걸 쭉 추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삼성 승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진술조서에도 이름이 등장하고 법정에서도 이 사람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고진현 기자가 2017년 6월 20일, 그럼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이때 쓴 칼럼인데, 이 칼럼이 제가 볼 때 이 사건을 진짜 아주 짧게 잘 요약을 했다 하는 참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사는 제가 보여주는 이 기사는 그냥 기사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경재 변호사가 이 재판부에다가 대통령 재판부에다 이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의 가치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사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활개치는 족속이 있다. 그들은 체육계에서는 지탄받아야 할 공적이요 퇴출되어야 할 개혁 대상자들이라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사태는 체육계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최순실을 등했고 승마계에서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지방협회장들을 체육개혁의 미명 아래 퇴출시키는 묘책을 꾸민 승마 마피아 3인방이다. 그리고 3인방의 자장은 2008년 체육계를 들썩이게 만든 횡령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장본인이라 체육계가 느낀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자는 당시 3인방의 좌장이 작성한 살생부 원본을 비밀리에 입수해 사태의 심각성을 제일 먼저 간파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체육계를 엄습할 검은 그림자에 두려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던 당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면서 이 고진현 기자가 이 소위 말해서 승마계 살생부, 이걸 이 기사에다 붙여버립니다. 이게 박원호가 작성했다는 승마계 살생부입니다. 붙입니다. 자, 이 승마계 이 살생부는 검찰 수사 기록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 문장이 또 이렇습니다. 자, 정권은 교체됐고 체육계의 숨어있던 진실도 드러났건만 여전히 가슴 한켠이 답답한 이유는 뭘까?
승마 3인방의 염치 없는 행동 때문이다. 이들이 정의의 목소리에 코웃음 치며 체육계에서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할 특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특검은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해 승마 3인방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특검의 의도를 간파해 영리한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순실 사태를 정교하게 기획한 이들이 정권이 바뀌자 교활한 생존 본능을 앞세워 오히려 영웅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이 결국은 이 승마 3인방, 이 3인방의 어떤 교활한 진술에 말렸다 이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 최소한 피고를 범죄 혐의로 얼마 매기 위해서는 이 기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고진영 기자가. 그 기사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나요? 결과가 나옵니다. 기사의 결론에 이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까미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다. 까미의 명언에 귀 기울여야 할 승마 3인방은 하고 이름을 바로 딱 공개합니다. 박은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찬 전 전무, 김종찬 씨도 역시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재홍 전 마사의 감독이다. 박재홍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승마 선수로서 아주 이름 날린 사람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이 소위 말해서 3인방이에요. 승마계 마피아 3인방. 이 세 사람이 결국은 특검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 이게 최순실 사태 본질이다. 아무도 기소된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죠.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이걸 이 고진영 기자가 이 칼을 탁 쓴 거예요. 이 고진영 기자가 이제 보니까 94년에 이게 스포츠 서울에 입사한 기자인데, 이분이 그 2016년 연말에 그때 체육 기자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상이 이길용 체육 기자상입니다. 이길용 이 체육 기자상 27회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 고진현 기자가. 그래서 참 고진현 기자라는 이 칼럼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이 사태를 참 정확하게 찝었다. 그래서 이 기사가 결국 법정에 지금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승마 3인방이 아니고, 그럼 박원호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학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박원호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195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박상진 사장보다도 3살이 많고 김종찬 전무보다도 한 15살이 많습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리고 이 박원호 사람은 조선대학교의 설립자 겸 총장이던 박철웅 씨. 박철웅 씨가 이 박원호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박원호는 광주 서중, 광주 일고, 그리고 조선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학벌은 상당히 광주의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명문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원호가 저도 법정에서 봤습니다만 아주 풍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박원호 전무에 대한 인물평은 저보다도 이제 그 진재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이 그때 법정에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박원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만남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재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2017년 작년 8월 17일 날 정원됐었습니다. 그때 얘기 딱 할 때 자기도 그 대통령비 승마대 이거 왜 서울이라는 지방에서 열리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라, 그 지시를 이제 청와대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2013년 6월 15일 날 과천제 승마대장에 나간 거예요. 현장 상황도 보고 정확하게 현장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 나갔는데 뭐 본부석에 웬 풍채가 좋은 사람 탁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재수 과장도 소위 중앙부처의 서기관급 공무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아주 대단한 자리예요. 와, 그런 공무원이 보기에도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재수 과장이 자기가 먼저 그 사람한테 찾아가 절을 하고, 제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진재수입니다. 하면 명까지 하나 탁 내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원호 사람이 그냥 뭐랄까요, 이 뭐 풍채도 뭐 대단하고 사기꾼 같이는 안 생겼나 봐요.
조금은 그런 냄새를 조금 덜 나는데 보면 아주 뭐 소위 이제 남자들 표랑 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박으로 씨가 턱 이야기가 나는 인천 아시안 게임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내가 그 조직위원회 승마 자문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지 생각을 했는데 박원호를 만난 이후에 와서 보니까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는 박원호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소가 딱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건 아는데, 자, 이 박원호라는 사람은 광주 서중 3학년 때부터 승마를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73년에 조선대 체육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는 고려 시멘트 주식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안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985년까지 한 12년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고려 시멘트를 퇴직하고 난 뒤에는 또 95년까지 10년간 고려 시멘트 판매 주식회사에 또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에 고려 시멘트 판매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주식회사 근홍이라는 전문 건설업을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원호 전무의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재 변호사가 전부 다 뒤진 거예요. 쫙 다 찾아가지고 이 법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가 추적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 박원호라는 사람이 2005년에 서울 뚝섬에 위치한 그 대한승마협회 부설 서울 승마훈련원 원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때 승마 시작해가 대학 다닐 때까지 승마했다가 그리고는 고려시멘트 주식회사에 계속 근무한 사람이 갑자기 승마 훈련원장 그 발령을 받는 거예요. 참 상당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박원호 사람은. 근데 이제 박원호는 아까 제가 이제 주식회사 근홍이라는 그 전문 건설업 이 대표를 지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10년을 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데냐? 승마협회 관련된 그 공사 수주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조사받는데 박원호는 근홍 경력은 싹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자기가 대한승마협회 전무로 지냈다. 이 특검 조사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표실 다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박원호가 2008년에 결국은 소위 말해가 감옥에 갑니다. 그 간 이유는 뭐냐? 승마협회 공금 횡령혐의입니다. 그래 승마협회 내부에서 진정, 투서, 고소 계속되니까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2008년 8월 8일 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박원호에게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킵니다. 그때 배임 수재액이 7억, 횡령 금액이 4억이었습니다. 많이도 했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박원호가 항소심에서 이제 1년 6월 선고받고 2010년 2월경에 출소합니다. 그거 말고 박원호가 또 이거 소위 변호사법 위반해가지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박원호 씨가 이제 소위 구속돼가지고 복역하는 동안에 가정 형편도 어렵고 얘가 부인하고 이혼까지 합니다. 2008년에 공식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2월달에 박원호 씨가 이 출소를 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경기도 부천에 갑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빌라의 방 한 칸을 빌어가지고 살면서 방 한 칸에서 혼자 살면서 이따가 그 빌라 건너편에 온누리라는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나가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풍채가 좋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하니까 교회 사택 하나를 내줍니다. 그것이 박원호의 거주지입니다. 박원호의 거주지가 온누리 교회 사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박원호라는 사람이 그래 2013년 15년 이 무렵까지 이제 온누리 교회 그 근처에 이제 헤매고 사람들이 박상진 사장이 2015년 3월 25일 날 대한승마협회 딱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되니까 김종찬 전무, 자기 15년 후배 김종찬 전무를 통해서 딱 이 정보를 알고 박상진 회장하고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밥을 2번 먹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박원호가 박상진 회장을 꼬덕입니다. 뭘로 꼬덕이냐? 아시아 승마연맹 회장 선거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박상진 회장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2015년 7월 달에 이 박상진 사장하고 박원호 회사, 이 박원호 회사라는 게 뭐냐? 이게
PNK 홀스라는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 대표는 박원호의 전처입니다. 이혼한 전 부인이 대표로 있는 그 회사하고 딱 컨설팅 계약을 맺습니다. 박상진 회장을 아시아 승마연맹 회장 시켜주는 대가로 한 달에 1,250만 원씩 받는다. 이래가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아, 이거는 최선 씨하고 일하기 전에 벌써 계약을 맺었었나요? 2015년 7월이고 그리고 소위 코아스포츠 계약 맺은 8월 26일입니다. 그 한 달 전에 이미 박상진 회장하고 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월 1,250만 원씩. 그러면 이런 거를 최소한 피고인한테 얘기를 해야죠. 전혀 안 하고 최소한 피고인은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원호라는 사람은 이제 최소한 피고인을 통해서 삼성 이 박상진 사장을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거 알게 되면서 일단 자기 주머니부터 챙기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하고 코아스포츠 간에 그 또 용역 계약 또 몇 개 하고 이런 수단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그걸 거 아닙니까? 어이, 그럼 이 박원호라는 사람하고 최소 피고인은 진짜 언제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2005년입니다. 박원호 씨가 소위 뚝섬 승마 훈련원 원장할 때입니다. 2005년 그때 이 최서원, 정윤아 그리고 정주현 이 세 명이 여기가 승마를 배웁니다. 누구 소개냐? 장시호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이미 그전부터 박원호 제자로 승마를 배우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장시호 엄마 최순덕 씨가 자기 여동생 최순실한테 야 승마가 몸이 좋다 니도 타라. 그래가 2005년에 처음으로 뚝섬 가가지고 이 승마를 배우게 되면서 그때 이제 박원호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눈 거예요. 2005년에 그전까지 전혀 모르다가 그리고 그때 정유현 선수를 또 이 코치한 사람은 또 박원호도 아닙니다. 박원호는 장시호를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정유현은 다른 코치한테 배우고 그래서 뭐 안면만 터고 지나다가 2008년도에 박원호 감옥 가지 않습니까? 감옥 가니까 또 못 만납니다. 그럼 못 만나고 있는데 2013년 초입니다. 2013년 초에 이 최소원 피고인하고 정윤혜 씨가 이제 소위 그 경기도 일죽에 있는 그만해라는 승마장에 거기 가서 이제 정유현 그 승마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박원호가 나타난 겁니다. 박원호 나타나니까 최소원 피고인은 또 아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뭐 감옥 갔다 오셨고 고생하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주 말을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박원호도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다시 2013년 초에 여기 정확한 연도 월이 검찰 조서도 안 나옵니다. 그냥 2013년 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고무렵이에요. 그때 이래 만나는데 그때 박원호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대한승마협회 감사 홍성택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성택이라는 사람이 박원호한테 당신 저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박원호도 뭐 최소원 피고인이 누구인지 정윤아가 누구인지 정윤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니까 내가 2005년도에 저 정윤이 승마 많이 했다 하니까 야 저 사람이 정윤아야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박원호 그때부터 이제 눈도 트이고 걔 번치할까 하니까 그래 했는데 이제 이때 그만해라는 이 승마장에서 이제 서로 눈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정유현이가 승마 코치를 바꿉니다. 승마 코치를 바꾸는데 누구로 바꾸냐면 서정균 씨로 바뀝니다. 이걸 주선해주고 다 어렌지한 게 박원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도 아주 고맙게 생각했죠. 그때부터 박원호는 최소원 피고인 주변에 맴돌게 되면서 그러면서 소위 이제 나를 감옥에 보낸 승마협회 간부들 좋다 기회다. 내가 정유라 소위 최소원 피고인의 힘을 빌려가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이 살생부도 만들고 이런 회개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박원호 이런 살생부 만들고 장난치는 것을 저지한 사람이 진재수 과장입니다. 소위 문체부 정책과장 진재수 과장이 박원호 저 사람 감옥 갔다 오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보고하는 바람에 박원호는 결국은 어느 정도 자기 정적 일부는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지방 승마협회 간부들 다 퇴출시키고 했지만은 자기도 더 이상 크지를 못해요. 자기도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2015년 4월 달에 먹고 살 건 없고 그래서 최소원 피고인을 따라서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독일로 가는데 이때 또 박오로한테 새로운 기회가 팍 날라온 거예요. 그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김종찬 전무입니다. 김종찬 전무가 선배님 이런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올림픽 승마 중장기 로드맵 하는 거. 그걸 갖고 그때부터 박오로가 이 소위 올림픽을 빙자한 그리고 정유연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 한 건의 큰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좋긴 하네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